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분집합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분집합이라는 부분,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요. 부분집합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집합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정리 잘 해주세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부분집합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저번 영상에, 첫 번째 영상에 선생님이 이제 몸으로 생각했잖아요. 팔은 내 몸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팔은 내 몸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부분집합의 정의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게 전체 어떤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덧붙이자면 이제 부분집합의 성질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별표 해주고 현관펜 치시고 이렇게 해서 몇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부분집합 성질 한 번만 더 할게요. 중요해서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어떤 집합이 됐던 간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은 A뿐만 아니라 B도 마찬가지예요.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 뭐 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임의 어떤 대상 하나의 집합을 찝어서 말할 때 이제 임의 집합 A,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원소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떤 집합, 그러니까 집합이 어떤 집합이라고 했을 때 모든 집합 중에 어떤 집합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집합들은 다 공집합은 다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은 또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A는 A의 부분집합이고요. 그러면 B는 B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 이게 맞다. OX 문제 잘 나오니까 체크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또 3단 논법 얘기했듯이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된다면 처음에 말했던 A는 결국 C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우시면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어요. 이제 B 안에 A가 있다. 이 소리잖아요. 이 소리가 이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근데 이제 B는 다시 또 C의 부분집합이라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C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처음에 말했던 A는 C의 부분집합에 된다. A는 C의 부분집합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해요.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읽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이 해준 대로 색깔도 같이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 때 학원에 왔을 때 한번 연습해서 볼 때 눈에도 잘 띄고 또 잘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부분집합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본다면, 자, 이건 이제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써볼게요. 파란색으로 써보는데, 부분집합에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분집합이 있어요. 1하고 3, 여기 위에 있는 건데요. 이거의 이제 부분집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부분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집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 자체도 수행평가에 부분집합 쓰라는 문제도 나오기도 해요. 실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A는 이제 1하고 3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부분집합을 써버려요. 그러면 이제 한번 집합이기 때문에 중괄호 꼭 써주고 1이라는 원소 하나만 있는 집합도 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잖아요. 이렇게 써줍니다. 1, 3. 그리고 자기 자신은 또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면서요. 예. 1, 3. 전체 묶은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빼먹은 거 있죠. 뭐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그래서 부분집합을 쓰라 그러면 이렇게 다 써주셔야 됩니다. 자, 몇 개 나오죠? 4개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규칙을 살펴보면은 하나의 공식으로 또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따 얘기해주고, 일단 부분집합을 쓸 줄 아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B는 1, 2, 3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의 부분집합 써봐라. 이런 문제 나옵니다. 한번 써볼까요? 부분집합. 뭐가 있을까요? 자, 위에 거 A 부분집합 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원소 1만 가지고 있는 집합, 원소 2만 가지고 있는 집합, 원소 3만 가지고 있는 집합, 또는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1, 2만 가지고 있는 집합, 또 1, 3만 가지고 있는 집합, 또 2, 3만 가지고 있는 집합, 또 1, 3만 가지고 있는 집합. 이렇게 해서 두 개씩 가지고 있는 집합도 들어갈 것이고요. 하나 더 뭐죠? 자기 자신. 자, 1, 2, 3이라는 가지고 있는 1, 2, 3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는 집합. 그리고 또 하나 안 한 거 있죠? 뭐죠? 예, 공집합. 자, 공집합.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써줄 줄 알아야 돼요. 4개까지도 하고 싶지만 4개까지 하면은 16개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끝내볼게요. 자, 원소가 2개일 때는 부분집합이 총 4개가 나오게 되네요. 이거 한번 규칙성을 한번 따져볼까요? 4개. 원소가 3개일 때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닌데 1, 2, 3 하고 1, 2 1, 3을 2번 썼네요. 예, 잘못 썼네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옵니다. 맞아요. 8개 나옵니다. 이거 이제 규칙성을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이거 굳이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부분집합의 개수를 묻는 문제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라는 걸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쉽게 떠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원소 개수랑 상관관계를 보실래요? 원소가 2개일 때는 4개고요. 원소가 3개일 때는 8개예요. 어떤 규칙성으로 볼까요? 또 요거로 보면 이제 2배로 늘어나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거 2배씩 늘어나긴 해요. 이렇게 이게 4에서 8이 되면 2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C라는 집합이 원소가 4개다. 그럼 16개가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런 규칙보다는 이 A 자체 내의 규칙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A의 원소가 2개다. 그럼 이 4개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 한번 규칙 잡아볼게요. 2의 거듭제곱으로 표시하면 되죠. 2의 원소의 개수를 지수에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4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가 8개라는 거는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만약에 원소가 4개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이 되겠죠. 2의 4제곱이 얼마예요? 네, 그럴 때는 2를 4번 곱하니까 16개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의 2제곱 이런 게 다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죠? 공집합이 포함돼서 나오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개수만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특별하게 들어가면 또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또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묻는 부분집합의 개수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학원에 와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쉬운 개념만 좀 훑어보고 학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적어주세요. 자, 일단 부분집합 했고요. 자, 부분집합에서 이제 끝났고, 이제 또 집합의 종류가 많아요. 부분집합, 이거는 이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을 하는데, 동집합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용어는 한자어로 해서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같은 집합, 부분집합에도 또 진부분집합이라고 있어요. 참 진짜를 쓸 것 같네요. 한자로 진부분집합. 이것도 이제 해보겠습니다.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는 진짜 두 집합이 같은 거예요. 원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B의 부분집합이었거든요. 그런데 B도 A의 부분집합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A라는 아이가 B의 부분집합이 됐는데 B도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우는 A, B가 같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요거가 되게 중요하죠. 이면
이면 A하고 B는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다. 양쪽으로 지금 포함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같을 때만 이런 게 성립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1, 2, 4 A가 1, 2, 4고 B는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1, 2, 4 아니에요? 네, 똑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A집합과 B집합은 같은 집합이구나. 그럼 같다라는 조건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시. 우리가 같다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같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개념 플러스 쪽은 요건 한 번만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하고 B가 같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이고라는 거는 반드시 이것도 만족하고 뒤에 있는 부분도 만족시켜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B도 A의 부분집합일 때만 가능하다. 한쪽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요거를 꼭 써주시고요. 한 번만 더 써주고요. 그러면 진부분 집합으로 한번 와볼까요? 진부분 집합은요. 부분 집합이긴 한데 이제 새로운 부분 집합의 한 종류죠. 그래서 A가 이제 B의 부분 집합이긴 한데 A하고 B는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 말하면 B 안에 A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A하고 B는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굳이 왜 같지는 않다고 얘기했냐면은 선생님이 부분집합 성질 여기서 말했듯이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을 얘기했을 때 항상 큰 거 안에 작은 거가 있다라고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아도 부분집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A하고 B 같잖아요. A하고 B 같은데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예. 세트예요. 이렇게. 이것도 맞고 또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하나의 맞는 문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A, B가 같으려면 둘 다 만족해야지만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A하고 B가 같을 때 OX를 골라라 할 때는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거예요. 그 차이점은 좀 어렵다면 학원에 와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B 안에 A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A가 A랑 B랑 같아도 우리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펼쳐집니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라는 용어를 새로 쓴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실제로 이런 모양 B 안에 A가 이렇게 있을 때 B 안에 A가 있을 때 이런 부분만 이제 진부분집합이라고 하자. 부분집합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그렇다고 해서 A, B는 같지는 않아. 이런 걸 만족한다면 이게 이제 진부분집합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죠. 이거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까요? B 안에 A가 들어있다는 게 보이죠? 얘 1, 2야, 1, 2. 얘는 3이야. 이런 경우가 이제 진부분집합이에요. A가 완전히 B의 부분집합이 되고 그렇다고 A, B는 같지는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부분집합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도 많이 물어봐요. 아까 말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진부분집합도 물어봐요. 진부분집합의 정의를 알았잖아요. 진부분집합 써봐. 그러면 일단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 1, 3.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거 부분집합 할 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진부분집합은 같은 거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같지는 않아. 하지만 A 안에 들어있는 집합을 찾아봐 하면 이제 이거 3개를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이때는 A의 진부분 집합은 3개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죠. 아까 2에 2제곱해서 4개 나왔는데 그럼 진부분 집합도
2의 2제곱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안 되죠. 개수를 구할 때는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읽다 보면 알 거예요. 2의 2제곱을 했다가 자기 자신 하나는 다 빠져요. 거기다가 1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부분 집합의 개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자, B를 가볼까요? B는 1, 2, 3이었어요. 자, 이거 진부분 집합 한번 써볼까요? 자, 책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진부분 집합은 자, 공집합 포함하면서 1, 2, 3 아까 했던 부분집합 떠올리면 됩니다. 1, 2, 1, 3 2, 3 자, 이것도 좀 헷갈리죠. 여러분 몇 개 써는지. 이거 개수, 원소 개수가 딱딱 맞아져요. 2개씩 나오면 이제 2가 2개씩 나오고 3이 2개씩 나오고 3개 끝났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자기 자신까지 썼죠. 여기 자기 자신 하나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였는데 진부분 집합은 이 B라는 자기 자신을 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2의 세제곱에서 하나를 빼주세요. 그러면 2의 세제곱은 8이었잖아요. 7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합 연산은 다음 파트에서 시작하겠습니다.